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그러면 다음 문장 제목님이 골라주신 거? 네, 다음 문장 읽어드릴게요. 네. 8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이의 놀이라는 단편입니다. 안타까움은 몰아냈고 쓰린 곳은 아물었다. 가혹함은 구원자였다. 텅 빈 다락방에서 텔레비전이 공급하는 정보들을 재료로 재와 로맨스의 세계가 조합되었다. 저 아이를 생각해봐. 리베카가 흉내냈고 제라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악독한 년이라고 부를 때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잘못을 저지른 남녀가 지금은 아주 고결하게 굴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다. 전 이 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프기도 하고, 맞아요. 좀 기괴한 느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놀이를 하잖아요. 네. 놀이에서 상처를 좀 드러내는 방법들에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희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 드러내는 방법들이나 분노의 방법,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언어로서도 표현을 하고, 표정이나 기분으로서도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좀 완성되지 않는 아이들이 상처나 분노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법들이 슬프더라고요. 아이의 놀이라는 거는 제라드와 리베카가 각각의 부모가 이혼을 한 끝에 살게 된 부모들이 결국엔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새엄마 새아빠로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각자 새 형제가 생기고 소동 끝에 남매가 되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하는데, 제라드와 리베카가 어쩌다 남매가 되었을 때 둘이 이제 10살, 9살로 놀이를 하는 게 각자의 부모가 싸웠던 거를 재현하면서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통속 드라마를 재현하면서 둘이 이제 다락방 같은 데서 노는 건데, 부부의 세계 같은. 그게 너무 천진하고 진지해서 자기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즐기지만 그게 너무 사실적이고, 알고 보면 왜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싸우거나 실수한 거 다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될 정도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다 기억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흉내를 내는데, 제목님이 읽어주신 부분도 리베카의 엄마가 아마도 바람난 남편한테 하는 거였겠죠? 리베카를 뜻하면서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곁에 남아있으라고 했을 때 악독한 년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대사를, 아니면 제라드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어른들이 하는 흔한, 정말 무슨 뻔한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대사들을, 되게 재밌는 게 윌리엄 트레보가 같은 문장을 써도 뻔하게 느껴지질 않는데 이 소설에서는 되게 구태한 문장들을 막 대사들을 되게 일부러 많이 써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의 입으로 하니까 그게 또 전혀 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 막 이상해요. 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과거잖아요. 그 전에 그런 다툼들이 있었고 그런 언쟁이 오갔고 하는 과거들을 아이들은 계속 현재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그것들을 재현해내고 다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저는 계속 파괴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어주신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남녀가 지금은 아주 고결하게 굴었기 때문에, 왜냐면 각자 재혼을 하거나 여자친구, 그러니까 연인이, 새로운 연인이 생긴 두 부모를 보면 아이들은 저 사람들 저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지금은 되게 성숙한 사람처럼 구네? 라는 게 이 아이들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상해, 뭐 나빠, 이게 아니라
재미가 있었다. 그냥 부모들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바닥을 드러내 보였다가 지금은 마치 다시 어른처럼 구는 게 아이 자신들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웃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아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한테 어쨌든 실제적으로 뭔가 행하지 않더라도 그 부부 사이에 어떤 계속 언행이 오가고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이고 혹은 진심이 아닌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끝났다가 다시 다른 가족이 되면서 또 고결하게 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속이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높은 거짓의 벽이 이렇게 쌓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결국 이 제라드와 리베카가 엄마한테 가게 되면서 네. 제라드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주말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보겠지만 더 이상 그런 놀이를 할 것 같진 않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 마지막에 뭐 리베카가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근데 진짜 눈물이라는 것도 왜냐면 사실 리베카는 이 집에 남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가 되게 멘탈이 힘들어 하다가 이제 안정이 됐고 그러면서 다시 딸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리베카가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엄마가 다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사실 제라드와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리베카가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말도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게 그 혹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서 왜 마지막에 되게 못되게 굴고 되게 영특한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마지막에 친구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나 떠나기 싫어 너랑 계속 놀고 싶은데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속마음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어른스러운 척을 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성향을 보였는데 그게 좀 생각났어요. 이 진짜 눈물이라고 했을 때 사실 리베카는 이미 울고도 남았어야 되는 상황들을 무수히 겪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나의 가족인 부모가 헤어짐으로써 내가 두 가족을 다 함께 살지 못하는 거를 리베카는 아이지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되게 희화화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놀이로 하면서 계속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굴었잖아요. 흉내놀이를 하면서. 근데 진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에서 사실은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다 보여준 거는 서로가 제라드와 리베카일 텐데 부모한테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근데 그 제라드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가족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진짜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못할 짓인 것 같은 그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의 언어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쨌든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모르고 있지만 숨어서 둘은 연기를 하면서 되게 막 이상한 스릴러 같은 장르들 탐정놀이를 하는데 그것도 막 무슨 뭐 매춘업이 등장을 한다든가 좀 되게 이상해요. 어른을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액션들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흉내내는 걸 어른인 내가 목격하면은 또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되게 놀라고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냥 여러모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에피소드였어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어른의 세계들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나머지 소설들은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미래인 것 같은 느낌? 이 소설의 성인 주인공들은 어쨌든 어떤 상처들이 있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윌리엄 트레버가 이 주인공들을 살려서 또 어딘가에서 역할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읽고 나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이의 놀이라는 게 네. 그냥 단어만 봤을 때는, 문장만 봤을 때는 네.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 문장이잖아요. 네. 근데 읽고 나서 아이의 놀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음 문장. 할수록 어렵네요. 아, 121쪽. 네. 계속 백지가 되고 있어요. 기억을 엄청 어렵게 되살리고 있어서. 네. 121쪽. 네. 제가 다음에 고른 문장은 121쪽이고요. 네, 조금 길게 읽을게요. 더위는 몇몇 사람에게는 과하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저녁 식사 때면 선선해져서 이때는 식당의 창을 모두 열어놓는다. 어쨌거나 채살이 나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원하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리엇의 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채살이나로 불어오지. 네, 이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이 느낌 이 좋았어요. 이 문장.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채살이나로 불어오지 라는 말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채살이나가 지명 그냥 네, 이름이죠. 여기 숙소인 이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펜시오네 채살이나의 식당 이게 이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펜시오네가 숙박이나 하숙을 뜻하는 거다라고 한 거 보면은 이 지역에 채살이나라는 이름의 숙박업소? 호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침을 제공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약간 부티크 호텔 네. 같은 건가? 펜시오네라는 지역인 것 같고 네. 네, 거기서 어릴 때 매년 부모가 헤어지기 전에 여기를 찾아왔고 그 아이의 놀이에 그런 비슷한 성장 환경을 겪은 여성이 등장을 하고 그 여성 해리엇이 네. 20년 전에 부모와 함께 이곳에 왔고 여러 번 이곳에 왔다가 원래는 남자친구랑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파토가 나면서 헤어지게 되면서 네. 자기 혼자 다시 오랜만에 여기 채살이나로 휴가를 온 거죠. 네. 휴가가 붕 떠지게 되면서 그리고 한여름의 휴가인데 낮에는 덥지만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는 이 여름 풍경 그리고 뭔가 이탈리아인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뒤섞인 장면들인데 네. 그래서 숙소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는 해리엇이지만 숙소에서 만나는 사람, 노인이나 다른 젊은이들의 대화를 이제 훔쳐 듣기도 하고 노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지 않고 뭐 혼자 책을 읽는다던가 산책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게 이 비욘디라는 여기 표제작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소설 자체가 이 지역의 배경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면서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 풍경을 상상해 보는데 이 엄마의 말이 좀 영향이 있었어요. 막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있는 어쩌면은 조금 뭐 높은 지대 산속이라고 했으니까 숙박업소에 홀로 있는 그러면서 좀 동네에 오래된 곳들을 산책하는 그런 배경들이 되게 좀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여기도 묘사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저도 첫 번째 시작할 때 나오는 문장이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표시를 네. 해놓긴 했었는데 네. 여기 문장 3개 정도를 표시를 했는데 네. 여기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경들을 좀 묘사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